출근 알람이 사라진 날 63세에 시작된 느긋한 혁명. 아침 6시. 이 시간에 울리던 알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리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데 더 이상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넥타이를 고를 필요도 없고 지하철 시간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합니다. 어쩐지 뒤처진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제 내 시간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역할이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속도를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긋한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젊을 때의 삶이 속도 중심의 삶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방향 중심의 삶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리듬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무료함.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의외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느긋한 혁명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례 1 퇴직 후에야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63세에 퇴직한 김성호 씨 가명는 평생 영업직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나간 산책이었죠.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보던 골목에 작은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동네 공원에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게 됐고, 결국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내가 사는 동네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 봉사를 하고 나머지 날에는 산책과 독서를 합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이 취미가 아니라 두 번째 직업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2세에 은퇴한 박정희 씨 가명는 회사 다닐 때부터 목공을 취미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가구를 만들곤 했죠. 퇴직 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한번 제대로 해볼까? 처음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목공 강좌를 열었습니다. 수강생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목공 작업실 겸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 때문에 일했는데 지금은 좋아서 일합니다. 수입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는 삶이 훨씬 즐겁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의미입니다. 사례 3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가는 겁니다. 63세에 은퇴한 이정수 씨 가명는 퇴직 후 아내와 소소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했으니 해외여행을 많이 가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멀리 가는 여행보다 자주 가는 여행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매달 한 번씩 국내 소도시 여행을 합니다. 강릉의 작은 책방, 전주의 골목 식당, 통영의 바닷길 산책, 이런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여행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썼고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경험을 모읍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생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 투자, 자산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활동을 계속 배우고 싶은가?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은퇴 이후의 삶이 공백이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느긋한 혁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장소 가보기, 배우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기록하는 습관 만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시간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출근 알람이 사라진 날, 인생의 알람이 울립니다. 출근 알람이 사라진 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사실은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회사 시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내 시간이 시작된 날일 수도 있습니다. 63세에 시작된 느긋한 혁명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아침, 좋아하는 일을 하는 오후, 사람들과 나누는 저녁, 이런 하루들이 모여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혹시 은퇴가 조금 두렵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빨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인생을 시작하는 거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시간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까?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돈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일을 그만두면 허무해질까?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행복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활동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여러 장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목적 감 퍼퍼스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가 느리며 평균 수명도 더 긴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동기와 활력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아무 역할도 없는 상태가 되면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활력을 잃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몇 달 동안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편한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작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꼭 대단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작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봉사, 동호회 운영, 취미 강좌 참여, 손주 돌봄, 지역 활동.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여가 활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역할 소셜 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질 때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는 이 모임의 일원이다. 나는 여기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활동적인 은퇴자가 더 건강한 이유.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노년층을 장기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활동을 계속하는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우울증 발생률 감소, 평균 수명 증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활동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Retirement is not stopping work, it is changing work. 은퇴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느긋한 혁명은 속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젊을 때의 삶은 대부분 이런 구조였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 성과, 경쟁. 그래서 하루가 항상 쫓기듯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얼마나 오래 즐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인생이 원래 이렇게 느리게 흐르는 거였구나. 이 느린 리듬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큰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노후 자금을 강조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퇴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은퇴 이후 적응이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운동이나 산책, 낮에는 취미나 학습, 오후에는 사람들과 교류, 저녁에는 휴식과 가족 시간. 이렇게 하루의 리듬이 있으면 은퇴는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패턴이 됩니다. 결국 은퇴는 두 번째 인생 설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시기, 일하는 시기, 쉬는 시기. 하지만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60대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취미의 시작일 수도 있고, 사회활동의 확장일 수도 있고, 배우지 못했던 공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은퇴 이후 삶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인생 서드 에이지. 의무와 경쟁 중심의 삶이 끝난 뒤 자율성과 선택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출근 알람이 사라진 그날 이후 어느 날 더 이상 출근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아침, 내가 선택한 하루의 일정,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느긋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대신 삶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만드는 시간. 그래서 은퇴는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시간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